광주매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매일TV와 광주매일신문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제와 관련해서 이상희 제주대학교 교수님과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희 교수님은 이제 의대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오랫동안 복지국가 운동을 해온 전문가이시자 현장 활동가이시고 그러는데 2007년에는 사단법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를 창립을 해서 약 14년 동안 이렇게 공동대표를 지내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정책위 의장을 맡고 계시는데 이 복지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셨나요? 네, 제가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의료보험증이 없거나 부실해서 제대로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죠.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임상의사가 될 것인지 복지국가를 만드는 시민운동가가 될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저는 온 국민의 손에 의료보험증을 쥐어주고 싶다.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창설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이제 그러려면 시민운동을 통해서 정치사회적으로 공론을 모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시민운동을 시작했던 게 지금 30년 동안 쭉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제가 공부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의과대 교수가 된 거죠. 의대 교수 하시기 전에 이미 시민활동을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교수님께서는 최근에 이제 책을 내셨어요. 기본소득 비판, 이 기본소득 비판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이 기본소득, 먼저 기본소득이 어떤 것인지 좀 가볍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먼저 저는 이 책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꼭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기본소득을 비판한 책이 아니라 기본소득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 그리고 기본소득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대한민국의 복지국가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의 미래 비전을 정확하게 정책적으로 밝히려고 제가 무지 애를 써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읽기 쉽도록 제가 혼신의 힘을 다 쏟아부은 그런 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는 보통 명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득을 보장해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기본소득은 하나의 국가 체제 내지는 거대한 제도로서의 일종의 담론입니다. 기본소득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을 뚜렷하게 갖고 있는데요. 그 기본소득 담론의 비전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실질적 자유의 구현입니다. 기본소득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모두가 물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자유를 얻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하려면 6가지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원칙이 보편성이거든요. 두 번째가 무조건성, 그리고 정기성, 그리고 개별성, 현금성, 충분성 이 6가지의 기본소득 원칙이 다 충족될 때 마침내 이 프로그램이나 이 제도는 기본소득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아무거나 그냥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6가지의 원칙, 기본소득의 원칙을 모두 잘 지키는 기본소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 일을 하든 안 하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아무 조건을 달지 않고 매달 정기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각 개인에게 현금을 주는데 그 현금의 크기가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할 만큼 충분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조건들을 다 충족하는 것을 우리가 완전한 기본소득, 그래서 완전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기본소득 옹호자들의 꿈이죠. 그 완전한 기본소득이 되려면 이 금액의 충분성이 담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얼마를 드리면 한 달에 얼마를 드리면 우리 국민들께서 이 정도면 내가 기초생계가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하는가를 연구해 보니까 그 나라 GDP의 한 25% 정도를 전 국민에게 나눠줘야 되겠더라. 우리나라는 이제 GDP가 연간 한 2천조 원 되니까요. 이것을 5,200만 국민에게 이제 나눠주는 건데 25%를 그러니까 500조 원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면 한 달에 한 80만 원쯤 돌아가거든요.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서는 한 달에 80만 원을 모든 국민에게 매달 나눠주면 이게 완전 기본소득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미국 같은 데는 한 150만 원 나눠 드려야 되고 유럽 나라들은 한 달에 한 130만 원 정도를 나눠 드릴 때 이게 완전 기본소득인데 그런데 이제 완전 기본소득을 하려면 연간 500조 원이나 되는 큰 돈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국민들께서 1년에 내고 계신 세금이 연간 400조 원이거든요. 지방세 100조 원, 국세 300조 원. 그런데 500조 원을 추가로 마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소득론자들은 완전 기본소득의 한 절반 수준에서 부분 기본소득을 시작해보자. 그러면 이제 연간 한 200조 원 내지 300조 원을 가지고 한 달에 한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한 달에 한 30만에서 50만 원 정도를 매달 나눠드리는 거를 하는 거를 이제 부분 기본소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완전 기본소득과 부분 기본소득 이 두 가지는 대체적으로 기본소득의 원칙을 잘 지킨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기본소득의 원칙을 잘 지키는 것도 있지만 이 원칙을 위배하면 기본소득이 이제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기본소득이 아닌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이거 기본소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하도 많이 계시니까 아 그건 가짜다. 그래서 제가 가짜 기본소득이다라는 말을 이제 제가 사용하기 시작했고 제 책 기본소득 비판에서 정확하게 굉장히 이제 상세하게 기술을 해놨는데요. 여러분 좀 읽어보시기로 하고요. 제가 오늘은 우리나라에 특히 가짜 기본소득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이제 경기지사께서 지난 수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기본소득 담론을 공론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주로 공론화시킨 기본소득의 내용들을 보면 다 가짜 기본소득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정말 정의의 관점 그리고 이 진실의 관점에서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보고 개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가리는 그런 이제 가려내는 그런 이제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를 이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께서 말씀하시는 기본소득 중에 가짜 기본소득인 것이 첫 번째가 푼돈 기본소득이에요. 이재명 지사께서는 대통령이 되시면 바로 그 10조 원을 마련해가지고 전 국민들에게 한 달에 16,600원에 해당되는 돈을 나눠드리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10조 원으로 16,600원을 드리면 이게 물질적 자유 혹은 실질적 자유가 보장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푼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또 이걸 뭐 25조 원까지 늘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1년에 25조 원을 전 국민에게 나눠드리면 한 달에 41,600원인데 이거는 애들 용돈도 안 되는 푼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크잖아. 25조 원이면 우리나라에 지금 기초노령연금에 들어가는 돈이 18조 8천억 원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돈을 옆으로 낭비하는 거가 되니까 이거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를 발전시키는데 써야 될 돈을 지금 엉뚱한 데로 빼가지고 흩어버리는 거니까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푼돈 기본소득의 문제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청년 기본소득인데요. 지금 뭐 경기도에서 24살 청년들에게 1년에 100만 원을 주거든요. 이 한 달에 이제 한 8만 3천 원 꼴인데 이것도 24살 1년 동안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소득의 충분성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거에 매달 계속 줘야 되는데 1년 딱 주고 말잖아요. 그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기성의 원칙을 이게 위배한 거거든요. 그리고 청년들에게만 주면 기본소득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바로 뭐죠? 보편성이잖아요. 이 보편성은 국민 모두에게 줘야 할 보편성인데 청년에게만 주니까 또 그 보편성의 원칙을 어긴 거죠. 세 번째가 이 재난 기본소득인데요. 이 코로나19 재난을 이제 틈타서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이제 확산을 시키는데 이재명 지사께서 성공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재난지원금을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이 재난지원금은 일회성이잖아요. 정기성이 없는 거거든요. 계속 지급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만 원 이렇게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 돈은 충분한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재난 기본소득은 가짜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 농민 기본소득 조례를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한 달에 5만 원씩을 드리겠다고 그래요. 한 달에 5만 원 드리면 그건 충분한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기본소득이 아닌 거고요. 또 농민들에게만 드리면 다른 분들에게 안 드리는 거니까 이게 보편성 원칙에도 어긋나고 농민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조건을 거니까 이게 무조건성에도 해당되지가 않고 그래서 이 기본소득의 핵심적인 원칙을 다 어긴 것이기 때문에 농민 기본소득도 이게 가짜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께서 농촌 기본소득 사회 실험을 하시겠다고 그래요. 농촌만을 대상으로
그 기본소득을 나눠주면 그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지역이나 인구를 차별하고 이렇게 구획을 짓고 조건을 달고 특정 인구에게만 돈을 지급하는 것은 무조건성이나 보편성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돈을 푼돈밖에 못 드리니까 충분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전형적인 가짜 기본소득인데 제가 지금 5가지의 사례를 들었는데 이재명 지사께서 이렇게 개발해내시고 발견해내시고 확산시킨 게 전부 다 가짜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재원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사실 완전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막대한 재정 확보가 관건이잖아요. 이제 500조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기본소득론자들은 점진적으로 확대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가요? 어떻습니까? 그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경기지사께서 첫 해에는 10조 원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는 25조 원까지 정부 재정을 빼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금을 더 걷어서 또 한 25조 원을 더 마련하면 이제 50조 원이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는 또 세금을 더 걷자. 그래서 100조 원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또 세금을 언젠가 더 걷어서 또 200조 원을 마련하자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국민들께서 잘 판단해 보셔야 되는 것이 성립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제 당장 10조 원을 이제 빼오자라고 하는 이야기, 나중에는 이제 임기 내에 25조 원을 빼오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제가 들여다보면요.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국세로 세금을 내고 계신 게 1년에 300조 원 정도인데요. 그럼 25조 원을 거기서 빼온다라고 하는 거는 그 국세 재정에 한 10%를 빼오는 건데요. 이 돈은 기존의 보편적 복지국가에 쓰이고 있던 돈이거나 또 쓰여야 될 돈인데 이 돈을 빼가지고 기본소득으로 똑같이 한 달에 16,600원이나 41,600원으로 나눠줘버리면 흩어지고 없어지는 건데 그러면 이제 보편적 복지국가의 부실화가 초래되는 거고요. 발전이 가로막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금을 언젠가는 더 걷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편적 복지국가가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발전하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OECD 국가 평균 수준의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GDP의 20%의 조세 부담을 하고 계시는데 OECD 국가들 평균은 25%의 조세 부담이거든요. 그럼 GDP의 5%포인트만큼을 우리가 앞으로 한 5년 내에 그걸 더 이제 확충을 해가지고 국민들께서 세금을 더 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돈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보편적 복지국가의 확대와 강화에 이 돈을 써야 그래야 이 돈을 가지고 복지국가가 발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통령이 되시면 이 돈을 빼가지고 기본소득으로 나눠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세금을 더 걷어서도 그 돈도 기본소득으로 나눠드려버리면 대한민국의 복지국가는 지금의 초기 단계에서 스톱하고 이제 망가지고 발전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국가는 작동하는 원리가 완전히 달라요. 보편적 복지는 사회적 위험과 필요에 대응하는 것이고 필요에 상응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기본소득은 필요 같은 거 안 따지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똑같이 획일적으로 돈을 나눠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작동 원리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재정을 놓고 서로 경합한다, 경쟁한다라는 점에서 이 두 가지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하고 싶으면 보편적 복지효과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보편적 복지효과를 발전 강화시켜서 북유럽 방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 행복의 보편적 복지효과의 시대를 활짝 열고 싶으면 기본소득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 주창론자들은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기본소득으로 이 복지사각지대라 그러죠. 이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 기본소득이 소득 보장 사각지대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소득의 작동 원리는 보편성, 무조건성이지 않습니까? 온 국민에게 무조건적으로 조건을 달지 않고 똑같이 개인 단위로 현금을 지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500조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동원할 수 있으면 그럼 우리 국민 1인당 80만 원씩을 나눠드리면 그러면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국세를 내고 계신 게 300조 원, 지방세 100조 원 해가지고 1년에 겨우 400조 원만 세금을 내고 계시는 현실에서 무슨 수로 500조 원을 추가로 조달합니까? 그게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거를 적은 돈으로 나눠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25조 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눠주니까 국민 1인당 41,600원밖에 돌아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41,600원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지 사각지대를 진정으로 해소하고 싶다면 돈이 필요하거나 복지가 필요한 국민에게 정확하게 필요에 상응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에
추가적인 재원을 더 할당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이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이제 학술적으로 보면 한 200년 전부터 주장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2020년 대선에서도 이 기본소득 공약이 화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한 17, 8개 지역에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든가요? 세계적으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거론되고 있는 기본소득 있죠. 그거는 완전 기본소득 내지는 완전에 가까운 부분 기본소득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미국 대선에서 출마했던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그 앤드류 양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최근에 저 뉴욕 시장 선거 예비 경선에 나갔다가 이제 떨어지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들에게 보편적으로 무조건적으로 1인당 $1,000 우리 돈으로 치면 뭐 한 120만 원 내지 한 130만 원씩을 나눠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죠. 이 $1,000면 대체적으로 부분 기본소득에서 완전 기본소득으로 가는 그 중간쯤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기존 미국의 복지 제도를 완전하게 뒤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복지를 다 없애고 그리고 그 돈으로 전 미국인에게 똑같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1,000씩을 주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기존의 복지 없앤 걸로 좀 돈이 조금 모자라면 세금을 조금 더 걷어가지고 보태겠다. 이게 그분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유럽에서 그런 데는 기본소득도 이게 완전 기본소득에 거의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1,000유로를 주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뭐 한 130만 원 정도를 매달 주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거론되고 있는 기본소득은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조 원으로 시작하겠다. 25조 원으로 시작하겠다. 이런 거면 한 달에 16,600원 주겠다. 41,600원 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야말로 푼돈 기본소득이고 가짜 기본소득이죠. 그래서 해외에서 거론되고 있는 진성 기본소득과 구별되게 대한민국에서는 가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국민을 정치적으로 현혹하는 이 기본소득 포퓰리즘 정치가 지금 확대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만 딱 한 가지 지금까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다 그냥 거론되는 단계에서 그냥 멈추었거나 지금은 완전히 쇠퇴되고 대부분 다 없어지고 있는데요. 딱 한 가지 중요한 그 유럽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2016년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인데요. 그때 거론되었던 금액이 한 달에 300만 원입니다. 우리 돈으로. 그럼 300만 원씩 매달 나눠 주면 어떻게 했냐라고 했는데 국민들이 와 좋다고 그랬죠. 처음에 좋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라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복지를 다 없애야겠다. 그 돈으로 마련하겠다. 그래도 300만 원 마련을 못하니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세금을 더 걷겠다. 그러니까 스위스 국민들이 이제 반대한 거죠. 그런 거라면 안 하겠다. 실제로 국민투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77%의 국민들이 반대해가지고 그 헌법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럽 사회에서는 더 이상 이제 거론될 수 있는 정치적 토대가 없고요. 스위스에서도 스위스 정치인들의 99%가 다 반대했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지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반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기존의 복지를 다 없애니까요. 없애니까. 그럼 기존의 예. 복지를 받고 있던 사람들은 주로 사회 경제적 약자들이잖아요. 그분들 거 다 뺐고 세금을 더 걷어서 국민 모두에게 부자나 빈자나 똑같이 나눠주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거냐. 이렇게 해서 기존의 보편적 복지 국가가 훨씬 더 우월하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 국가의 발전과 강화를 이제 유럽 국민들이 선택한 거죠. 그 기존 복지국가 체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이제 로봇과 AI, 인공지능 등으로 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또 이제 노동 시장에 대한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늘고 있어서 이 전통적으로 고용을 중심으로 한 기존 복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이런 주장이 좀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의 사회보험의 원리라든지 기존의 보편적 복지국가의 여러 제도들이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고용보험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런데 지금 덴마크나 프랑스처럼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이 변화된 노동 환경을 반영해가지고 이제 누구라도 소득이 있으면 바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고용관계를 떠나서 그래서 이제는 이 보편적 복지국가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발전한다라고 하는 관점을 저는 이제 좀 봐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 방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보편적 복지국가의 사각지대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고유한 방식을 업그레이드 시킴으로써 충분하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래 시대에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 심지어 일자리 소멸론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뭐 사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고요.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오히려 일자리는 늘어난다라고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일자리 중에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새로운 일자리가 또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우리가 역사적 경험을 보면 아는데요, 새로운 일자리가 왜 늘어나는가 하면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에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인간의 욕구와 필요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집에서 돌봄을 하던 것을 이제 돌봄이 사회화되다 보니까 수많은 돌봄 관련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산업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앞으로 우리 인간의 욕구가 계속 커지고 필요가 커짐에 따라 가지고 미래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일자리 중에 많은 부분은 없어지고 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노동시장에 있어서 역동성과 변화의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불안정성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적으로 불안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미래 시대의 일자리에 대한 불안정성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는가? 기본소득을 똑같이 한 달에 얼마씩 나눠줘 버리는 것이 좋겠는지, 아니면 국가가 그 돈을 가지고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는 것 대신에 바로 일자리 불안정에 대비한 국민 모두의 보편적 능력을 키워주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사람에게 투자하는 국가가 좋은지, 저는요 이건 이미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보편적 복지국가 모델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투자와 경제 성장을 유기적으로 통합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덴마크나 핀란드나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보편적이고 적극적인 투자 더하기 혁신적이고도 공정한 경제, 이렇게 해가지고 미래 패러다임으로 가장 빠르게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앞으로 그쪽으로 가야 되지, 국가가 기본소득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는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작은 정부가 돼가지고 무기력한 정부로 전락해버리는 것은, 이것은 미래의 우리 국민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정부가 아니고 무책임한 정부가 되고 만다. 그래서 미래의 노동권 중심의 보편적 복지국가가 우리의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을 듣고 보니 사실 정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요. 정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보편적 복지국가 정치를 해야죠. 저는요, 이 스웨덴 모델의 경험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이 지금 100년 만에 가장 가난하고 유럽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행했던 국민, 그래서 스웨덴 국민의 3분의 1이 배가 고파서 배를 타고 타이타닉 호를 같은 걸 타고 미국으로 떠났던 그 나라가 100년 만에 지금 이렇게 행복 순위가 가장 높은 북유럽 4개 나라가 공통적으로 행복 순위 1, 2, 3, 4등을 차지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100년 만에 이렇게 완전하게 상황이 달라진 것은 바로 보편적 복지국가라고 하는 제대로 된 국가 발전 모델을 제도적으로 채택했기 때문이거든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복지국가 정치이고, 그래서 북유럽의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정치가 꽃보다 아름답다. 우리는 정치가 시궁창처럼 냄새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나라에서는 정치가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는 그 나라 정치가 바로 투명하고 공정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복지국가 정치, 복지국가 건설을 모토로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희 교수와의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